자, 수업을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이제 그 변수와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변수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는데,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수의 그 이름을 설정할 때는, 소위 말해서 식별자를 갖다가 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약된 언어들이 있죠. 그 부분 빼고 나머지 그랬어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갖다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죠. 그런 규칙을 갖다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변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변수, 정수형 변수 A, B를 이제 A가 B가 뭡니까? 변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변수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변수는 이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변수를 갖다가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메인 메모리 어떤 공간이 이제 할당이 되죠. 근데 변수는 항상 형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타입.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우리가, 변수 이름이죠, 이름. 예를 들면 뭡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뒤에 이 값을 저장하는 값의 타입이 정수냐, 실수냐, 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문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정해지는 건데, 정수형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정수형 변수, 얘는 이름이 A죠. A.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수를 갖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세 개라면 요렇게도 쓰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세 개, 라인이 세 개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코드가 이렇게 좀 길어져 보이니까 얘를 우리가 보기, 여기다가 C 이렇게 해서 상관없죠. 한 줄에 계속 우리가 뭡니까? 콤마로 구분해서 변수들을 여러 개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뒤에 나올 텐데 미리 하면 이걸 하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인티저 A는 100.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변수 선언하고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인티저 A는 100, B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그 프로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책이 이제 앞에 나오는 1장, 2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변수 선언하고 값을 넣는 걸 구분해놨는데, 실제 우리가 여러분 코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변수를 선언한과 동시에 값을 대입하는 이 일을 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선언하는, 이렇게 보통 많이 선언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얘와 얘는 똑같은 거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변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같은 타입의 변수라야지 한 줄에 우리가 같이 동시에 선언할 수 있지. 자, 지금 얘는 봅시다. 요걸 보면 지금 정수형 변수가 두 개, 정수형이. 다음에 얘는 뭡니까? 실수형. 그러니까 얘는 변수가 총 합해 4개가 있는데, 정수형 변수 2개, 실수형 변수 2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해? 정수형은 정수형 변수끼리 이렇게 동시에 선언할 수 있어요. 실수형은 실수형끼리. 근데 얘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정수형, 실수형을 갖다 이렇게 같이 엮어서는 선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도 뭡니까? 하나의 문법.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데이터에 한 줄의 데이터를 형식만 선언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한 줄이 아니라 뭡니까? 한 문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우리 문장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세미콜론을. 자, 근데 제가 이제 요걸 갖다가 뭡니까? 요렇게 하기도 하고,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자, 자, 여기서는 안 되죠. 여기 가능하죠. 여기 왜 그렇습니까? 얘는 정수형, 실수형인데, 얘는 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뭡니까? 어떻게? 세미콜론이라고 하나 문장으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얘가 만약에 뭡니까? 얘를 이렇게 했다라면 되겠죠. 인티저 A 하고 세미콜론 한 문장 끝내고, 이렇게.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는 많이를 하진 않죠. 예를 들면, 이렇게를 하는, 코딩을 하는 학생도 있긴 있던데, 근데 이렇게를 주로 보면, 만약에 이렇게 써야 한다면, 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같은 형끼리 모으면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얘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갖다 뭡니까? 저렇게 세미콜론을 갖다 여러 개 한 문장에 세미콜론 여러 개 두고 그렇게 하지는 잘 실제 필드에서 그렇게 코딩할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진 않거든. 왜냐면 얘나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해도 뭡니까? 두 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타입끼리 같이 이렇게 모아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서로 정수형, 술수형, 물론 얘들을 한꺼번에 서류할 일이 있으면 수행할 수도 좋겠죠. 근데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값을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갖다가 아까처럼 선언을 하면서 값을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얘의 기호는 뭡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는 것. 등가. 얘는 뭡니까? 대입 연산자. 그래서 변수의 값을 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변수 F, 모두 다 정수형 변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한 줄로 해결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얘 정수형, 정수형이죠. 정수형이면 한꺼번에 한 줄에 오면 값을 대입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기본 3-7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딩하다 보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처음에 헤드 파일이 어떤 게 필요하냐, 헤드 파일은 뭘 보고 결정되는 거죠? 요 안에, 이 코드 안에 있는 함수, 어떤 함수를 쓰게 되는가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헤드 파일에 인클루드 되는 헤드 파일이 다 틀려지죠. 지금 여기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이 3.7 이 소스 코드 안에 뭡니까? 함수가 두 개 있죠. 자,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메인 함수, 그 다음에 프린트F. 프린트F를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준 출력 함수.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스탠다드 I 인풋 아웃풋에 해당되는 함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 헤드 파일 갖다 여기다가 이게다가 인클루드 시킨 거라.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코드를 보면 위에서부터 쭉 하는데 보면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이 루틴에 대한 순서대로 루틴에 대한 그런 나중에 에러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려면 항상 우리 시간에 뭡니까? 맨 위에 헤드 파일을 쓰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할 때 맨 먼저 뭡니까? 값을 변수를 먼저 선언해 놓고 공간을 먼저 할당해 놓고 그 다음에 값을 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컴퓨터가 하는 일의 순서예요. 근데 이걸 만약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프로그램은 에러 난다는 겁니다. 왜? A라고 하는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값을 넣어버리면 컴퓨터는 어디에다 이 값을 대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루틴 에러라고. 항상 보면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뭡니까? 어떤 연산을 취해서 결과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변수의 값을 담는 방법에는 아까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8번째에서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값은 뭡니까? 이건 소스 코드니까 이걸 보자. 8번째 보면 지금 A가 어떻습니까? A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인티저 A 선언했는데 지금 A에 뭡니까? 123. 이건 아까 우리 앞에도 한번 했었죠. 얘는 뭡니까? 정수형 변수잖아요, 정수.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 값을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얘를 선언하게 되면 우리 메인 메모리 안에 뭡니까? A라고 하는 공간이 생겨야지, 그지? A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우리 값을 넣으면, 근데 여기는 A인데 어떤 값? 정수형 값을 받는 인티저 A라고. 근데 지금 값이 뭡니까? 얘는.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까지가, 앞에 얘가 정수 부분, 얘는 뭡니까? 뒤에 소수 부분이잖아요. 그죠? 실수가 되니까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인 123만 우리가 출력할 수 있다. 다음에 D가. 그래서 얘를 찍으면 어떻게 되나? 출력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는 봅시다. B는 했더니 뭡니까? B에는 우리가 실수형인데 찍었더니 뭡니까? B는 또 뭐가 다릅니까? 값은 타입은 우리가 입력되는 값은 정수형인데 지금 출력하는 타입은 뭡니까? %F죠. %F는 뭡니까? 실수. 이게 출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까지가 정수형이고 나머지 뒤에 뭡니까? 소수 6개짜리까지. 그리고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는 찍으면 실수형 %F, 그러니까 실수형 서식에서는 소수점 어디까? 소수점 6개짜리까지 우리가 표현해 준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실수형 값을 나오면 실수형에다가 실수형 그릇에 실수형 변수에다가 정수 값을 나오면 뒤에 뭡니까? 값이 나올 때 어떻게 실수 타입이 되는데 어디까지냐면 소수 6째 짜리까지 우리가 값이 붙게 된다고. 어디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우리가 통합 환경에서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기입된 값이 실수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 옛날에 200이나 200.00이나 다 똑같은 값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느끼냐면 얘는 어떤 정수 타입, 얘는 뭡니까? 실수 타입이라고 서로 타입이 다른다고 우리가. 근데 뭡니까? 크기가 똑같죠. 크기는 200이라고 하는 값의 크기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 정수와 실수라고 하는 이 뭡니까? 값을 표현하는 데 대한 이 크기만 틀릴 뿐이지 실제 그 값이 의미하는 값은 200이나 200.00이나 똑같은 우리가 200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실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뭡니까? 프로그램상으로 나오는 결과값이 그렇게 크게 에러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뭡니까? 가급적이 뭡니까? 우리가 입력되는 값의 형태하고 실제 출력할 때 우리 그 서식을 주로 같이 맞추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형할 때 어떻게 하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B를 갖다가 지금 B가 뭐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B에다가 B가 지금 실수형이니까 여기다가 200을 넣으면 정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정수 타입을 넣지 말고 정수 타입을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죠? 실수 타입의 값으로 이렇게 해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꼭 우리가 결과값이 똑같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좋은 코딩이 아니고 그 코드 안에서 그 루틴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뭐 처리하는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걸 우리 쉽게 메모리를 점유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메모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이 잘 됐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거로 꼭 결과값만 나오는 거는 그게 별로 그렇게 지금으로서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정수형 변수 2개, 실수형 변수가 2개, 총합해서 4개의 변수가 쓰는 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에다가 이렇게 정수형의 정수값을 넣는데, 그죠? 그 다음에 어디? B에다가 A를 넣는다란 말입니까? B에다가 뭐를 넣는단 말이죠? A를 이렇게 넣는다는, A의 값 B를 넣는다. 자,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C는 지금 거기 실수 넣네, 그죠? 그럼 D에다가 뭘 넣는다는 거, C를 갖다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값이 나중에, 똑같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되면, 왜냐하면 D와 C와 D는 같이 실수형이고, AB는 정수형인데, 둘 다 AB에는 B, 100, 그 다음에 CD에는 111.1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뭡니까? 우리 보면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는 좀 다르죠. 얘는 어떤 의미입니까? 퍼센트. 자, 얘가 의미하는 문제는 뭐죠? 앞에 얘가 뭡니까? 전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크기라고 하죠. 그죠? 크기. 그럼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총 5 중에서 뭡니까? 어디? 얘가 뭐죠? 소수 이하. 소수짜리 이하.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C가 있죠? C에 우리가 111.1이죠. 얘는 우리가 실수형이라고 하는 것, 의미고, 얘는 플러스 의미로 말하는 거. 그럼 어디? 111.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1.1이니까 여기서 끝에 소수 끝자리 한 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앞에 몇 자리? 앞에 3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 퍼센트가 뭡니까? 5.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7.1이라고 한다면. 7.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얘가 7에 만약에 쉽게 말하면 7.2라고 봅시다. 7.2라고 보면 7.2라고 우리 지금 C에 지금 들어가는 값이 이 값인데 이게 이제 뭡니까? 7.2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 이하가 그게 2개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값이 0, 1 점 찍고 그 다음에 111. 그럼 여기 한 칸은 비겠네, 그죠? 그럼 뒤에는 뭡니까? 얘가 7.2니까 소수 두째짜리가니까 1 다음에 값 뒤에 0을 채워주고 이렇게 되겠죠, 표현이, 값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에 따라서 어떤 소식으로 출력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 나오는 값에 우리가 틀리죠. 자,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변수의 값을 잡는 방법인데,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아까 우리 했던 그 소스 코드니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네, 그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대입방 보면 우리가 값을 입력할 때 얘는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 A, B, C, D가 다 뭡니까? 똑같은 정수형이기 때문에 한 줄로 우리가 이제 쭉 다 우리가 선언할 수 있죠. 변수를 4개 동시에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7, 8, 9에서 뭡니까? 값을 입력하는 거. 입력할 때는 뭡니까? 얘 둘이는 뭡니까? 같은 거죠. 하나의 그 콤마가 없기 때문에 얘 둘이 하나로, 얘 합한 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 A 넣는 거. 얘는 뭡니까? A에 지금 값이 얼마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뭐를 좀 해봐야 되냐면 실제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 지금 메모리 안에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integer A, B, C.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하면 첫 번째 이제 얘를 보면 머리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컴퓨터 안에 메인 메모리 안에 이러한 공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뭡니까? A, B, C, D라고 하는 공간들이 다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하면 이제 할당 받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다 값을 넣으면 지금 할당받았지만 이 안에 지금 값들은 지금 진짜 아직 지금 우리가 값 입력하지 않았던 상태예요. 첫 번째 뭡니까? 100 더하기 100이니까 뭡니까? 여기에 뭐죠? 우리가 이제 값이 여기에 200.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A 플러스 100이죠. 그럼 A에 지금 100이 있잖아요. 그죠? A 플러스 100 하면 어떻게? 200 플러스 100 한 걸 갖다가 어디다가? B에다가. 그럼 어떻게? 여기에 300 대 300.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AB 더한 거에 100배라고 그랬죠. AB 더한 거 그랬죠. 500에다 100 빼면 어떻게 됩니까? 400에 400, 그죠? 400. 그 다음에 뭡니까? D에다가 뭐 하라고 했어요? D에다가 A, B, C를 더해서 D에 넣으라고 그랬죠. D에다. 그럼 뭐 A, B, C가 좀 모르죠? A, B, C 하면 어떻게 됩니까? 700, 800, 900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 게 뭡니까? 지금 어디까지? 요 10번 라인까지가 끝났을 때, 10번 라인까지 끝났을 때, 요까지 우리가 끝났을 때 어디 우리 지금 메인 메모리 안은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뭡니까? 뭘 통해서 프린트 F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출력하고자 하는 값이 A, B, C, D 우리 총 4개잖아요. 그죠? 4개면 어떻게 됩니까? 퍼센트 D도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밑에 뒤에 콤마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가 뭡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찍어보면 A는 200, B는 300, C는 400, D는 900이 나와요. 900. 자, 그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자,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A, B, C, D 모두한테다가 A한테 일일이 다 100을 넣으라고 100이라는 값을 넣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A, B, C, D 모두에다가 100을 넣으라고 하면 똑같은 말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A에도 100, B에도 100.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C에도 100, D에도 100을 넣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다 똑같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전부 다 뭡니까? 타입이 정수형이고, 입력되는 값이 다 똑같죠? 똑같이 100만이 100이 입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에다가.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D, A, B, C, D 모두 다 입력하는데 거기다 뭡니까? 이렇게 100. 그럼 어떻게? 100을 입력하고 100 들어간 걸 또 입력해서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가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다 쉽게 바뀌었죠. 200이 아니고 자 100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수의 뭡니까? 초기화로 초기화. 초기화란 뭡니까? 다 똑같이 일정한 값으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다씩 세팅을 하는 거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까지 연산 다 하고 난 다음에 출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뭡니까? 뭘로? 전부 다 값을 갖다 전부 다 뭡니까? 100으로 다 리셋, 다 초기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연산한 겁니까? A에다가 100. 왜 100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거기다가 뭐 하면 A 더하기 200. A 100이 있는 100이 200 되면 어떻게, 그래서 A 넣으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면 A 값이 뭐가 되겠죠? 100이 아니고 A가 300이 되겠죠. 300. 자, 300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00 되어 있으면 찍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A만 찍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얘 하나만 되는 거. 근데 A 얼마 들어 있죠? 300. 여기는 뭡니까? A, B, C, D가 초기화 했으니까 전부 다 뭡니까? 100이 다 출되겠죠. 100이 다 출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보면 각각의 한 라인이 실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행이 될 때 어디 우리 쪽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우리 메모리 안에는 값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갖다가 또 우리가 따라가서 추적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나중에 그게 뭐냐면 소스 코드 분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소스 코드 분석이 나중에 어디서 쓰이냐, 나중에 뭡니까, 우리 보안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악성 코드 분석도 어떻게 해요? 결국엔 코드 하나하나 다 쉽게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에서부터, 몇 번 라인부터가 우리가 악성 코드고, 우리 쉽게 말하면 악성 코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악성 코드가 아니고 일반 정상적인 파일 안에 일정한 부분만 우리가 그게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그 부분이 되면 어떻게 돼? 악성 코드로 동작이 되어서 코드가 우리한테 바이러스가 이상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아까 제가 방금 요 그랬던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우리 책에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머리에 더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든지 메모리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얘를 하나 따로 떼서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하나의 그릇으로 보면 나중에 값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우리가 잘못 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예 메모리를 갖다 쉽게 그려놓고 여기에 값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 추적하는 게 훨씬 더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 메모리 안에서 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아까 이게 뭡니까? 초기화. 결국 이걸 갖다 A, B, C, D가 다 정수형 값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얘 값이 넣으면 다 초기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 대입 연산자 변수의 위치인데 자, 항상 제가 얘기했죠. 우리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얘는 지금 뭡니까? 왼쪽에도 10이라는 값이 있고 오른쪽에도 뭡니까? 100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죠. 얘는 지금 뭡니까? 10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지 공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 그 변수에서는 뭡니까? 어디? 왼쪽에는 변수가 나와야 되고 변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뭡니까? 여기서 얘가 뭡니까? 대입이니까. 어떻게 값을 넣는 거야? 얘는 값이 나와야 돼.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얘는 지금 틀렸죠. 왜? 10이라는 것도 하나의 값이고, 100도 값이잖아요. 그냥. 값에다 값을 넣을 수가 없죠.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자, 여기 있는 그릇을 갖다, 우리 지금 얘를 뭐라고 했죠? 갖다? 그릇을 변수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얘가 값이 있는데 또 값을 갖다 넣는다는 게 그게 값에서 값이니까 어떻게 돼? 값을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아예 여기서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이 그림이 얘를 의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있는 그릇이 없어야 되겠죠. 그릇 자체가 변수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로. 그럼 이 그림은 이 그림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 책의 그림처럼 여기서 뭡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만약에 있다면? 그냥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도 물고기가 한 마리 있고 여기도 뭡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얘는 뭡니까?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중도 크기의 크기. 얘는 뭡니까? 100중도 크기의 물고기가 하나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얘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릇이 없어야 되겠죠. 그릇 자체가 변수니까 없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좀 잘못 표현한 거죠. 그지? 얘는 없다고, 이 밑에 그림이, 여기 있는 그릇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 그림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뭡니까? A 있지, 그지? A가 바로 뭡니까? 이거라고. 여기 있는 그릇.
값을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그 그릇에다가 내가 100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담을 수 있다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어디? 대입 연산자에서 오른쪽에는 항상 뭡니까? 숫자, 변수, 값들이 다 올 수 있다. 이쪽에는. 이쪽 편은, 이쪽 편은. 이 쉽게 말하면 우측에는, 이쪽 편에는 100이라는 값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B라고 하는 변수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아니면 100 더하기 200, 이런 식으로 다 올 수가 있는데, 어디? 오른쪽에는 뭡니까? 항상 뭡니까? 뭐만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에는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변수가 있어야 돼요, 변수가. 그리고 또 변수는 뭡니까? 항상 뭡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을 대입을 하지.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여기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A에다가 숫자를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갖다가 이런 것도, 변수에 있는 값을 넣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A에다가 또 뭐 100 더하기 200 빼기 뭐 B, 이런 식으로. 이 수식도 여기다 넣을 수 있죠. 이 수식의 결합값을 이쪽에 넣는 거니까. 이게 다 가능한데, 반대로 뭡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얘처럼, 이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왼쪽에는 변수가 되고, 오른쪽에는 뭡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식이나 기호, 어떤 연산이나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데이터 형식과 배열인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배열이 나온, 배열은 좀 우리가, 지금 배우기 좀, 봅시다. 자, 이제 나오는 게 비트인데, 자, 비트는 뭐냐면, 비트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컴퓨터에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갖다가 뭡니까? 표현하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최소 단위. 그게 비트. 우리가 뭡니까? 불을 갖다가 깜빡깜빡 하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뭡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인데,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면 1이고, 불을 갖다가 끄면 어떻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라고 하는 전기 스위치 개념으로 우리가 온오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 전기 스위치에서 제가 지금 보면 자, 불을 켰으면 지금 그거죠. 비트가 1, 그러니까 1이라는 비트죠. 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오프 됐으니까 0이죠. 이게 바로 0, 1, 0, 1,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씩 비트.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스위치가 양쪽 다 꺼져 있으면 뭡니까? 둘 다 0, 0가 되겠죠. 그죠? 한쪽은 꺼지고 한쪽은 켜 있으면 어떨까? 0, 1이 되겠죠. 다음에 한쪽은 켜지고 한쪽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1, 0이 되겠죠. 둘 다 켜지면 1, 1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불 깜빡깜빡하는 이 전기적인 신호,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에는 얘가 불 스위치 껐다 켜지면 이게 바로 전기적인 뭡니까? 신호. 그래서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불이 얘를 갖다 뭡니까? 불이 이제 온오프죠. 예를 들면 자,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스위치가 두 개 있으면, 자, 스위치 1, 스위치 2가 있으면, 자, 얘도 오프인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자, 얘는 오프인데 얘는 온이에요. 이 스위치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얘가 온인데 얘는 오프야. 근데 뭐 둘 다 온인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켜면 어떤 전기적인 불이 나오니까 어떻게 전기적인 신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죠. 신호. 자, 이걸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신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얘는 뭡니까? 얘는 신호가 없는, 얘는 신호가 있죠. 얘는 뭡니까? 신호가
얘는 있는데 스위치 2는 없죠. 둘 다 값이 있는 걸 1에 표현한다.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뭡니까? 뭘로 우리가? 전기적인 뭡니까? 신호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얘는 지금 신호가 아무것도 없죠, 신호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0, 1이니까 어떻게 돼요? 0, 1이니까 얘는 이렇게 신호가 뜬다고. 0일 때, 1일 때는 신호가 우리 불이 켜졌으니까. 얘는 뭡니까? 앞에는 신호가 이렇게 해서 켜지고 나중에 얘는 0, 0, 0. 얘는 뭡니까? 둘 다 이렇게 1,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정기적인 신호가 나중에 어디 우리 정기적인 케이블을 타고 흘러와서 뭡니까? 뭐가 우리의 정보를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걸 가지고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이진수를 뭡니까? 이진수 제로제로는 자 우리가 10진수로 보면 얘는 뭘 표현하는 거야? 얘는 0이죠. 0. 얘는 뭡니까? 이진수 0일은 뭐죠? 1. 얘는 뭡니까? 이진수 1의 자리, 이건 2의 1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쉽게 2의 쉽게 0성이니까 1, 2의 1성이니까 2죠. 이거 더하면 뭡니까? 얘는 3이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정기적인 스위치의 개수에 따라서 뭡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나온다고. 지금 우리 뭡니까? 스위치 몇 개였죠? 스위치가 하나, 두 개잖아요. 그죠? 스위치가 두 개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 두 개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스위치가 오프일 때, 한쪽이 오프고 한쪽이 온일 때, 또 다른 한쪽이 온이고 다른 한쪽이 오프일 때, 둘 다 온일 때, 이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가 세 개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세 개가 되면, 좀 칸이 잡나요? 자, 스위치가 세 개 되면, 자,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 스위치가 1번, 스위치가 2번, 스위치가 3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냥 우리 그거부터 먼저 하자. 쉽게 온부터 할까요? 잠깐만. 자, 오프, 얘도 오프. 자,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가 3개일 때는 총합이 몇 가지죠? 스위치 3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오프, 오프, 오프일 때. 그 다음에 오프, 오프, 온. 그 다음에 오프, 온, 오프. 그 다음에 오프, 온, 온. 그 다음에 스위치 1이 온, 오프, 오프. 이렇게 총 몇 가지면 이건 8가지. 8가지를 갖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8가지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0, 0, 0. 얘는 뭡니까? 0, 0, 1. 얘는 뭡니까? 0, 1, 0. 얘는 뭡니까? 0, 1, 1. 얘는 뭐죠? 1, 0, 0. 얘는 뭐죠? 1, 0, 1, 0, 1. 얘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죠? 1, 1, 0. 네 번째는 뭡니까? 1, 1, 1. 총합해서 뭡니까? 8번. 그럼 어떻게, 얘를 갖다 얘가 지금 뭡니까? 이진수. 그럼 이진수를 갖다 우리 모르고 10진수를 고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 0, 0 되는 얘는 뭡니까? 0, 얘는 뭡니까? 1, 얘는 뭡니까? 2, 얘는 뭐죠? 3, 얘는 뭡니까? 2의 2성이니까 얘는 4. 얘는 뭡니까? 2의 2성 4 플러스 1이니까 얘는 5. 얘는 뭡니까? 2의 2성은 4, 2의 1성은 2죠. 그럼 2 더하기 4니까 얘는 6. 얘는 뭡니까? 2 더하기 4가 1이죠. 그러면 7. 총합해서 뭡니까? 8가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가 2개일 때는 4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 스위치가 3개일 때는 뭡니까? 몇 개? 8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이 스위치의 개수를 n으로 놓으면 결국 뭡니까? 2의 n 가지수만큼 뭐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값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스위치가 4개면 2의 4성이니까 어떻게 16, 16가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
쉽게 0부터 어디까지? 15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라고 하면 정규적인 스위치에서 나타나는 불을 켰다가 꼈다가 하는 그거 자체를 갖다 하나의 비트라고 보는데,